시즌2 제4장 눈 없는 자의 세 개의 칼. 나가사키의 새벽은 조선과 달랐다. 안개가 짙었다. 항구에서 산 쪽으로 올라갈수록 소나무 냄새와 습한 흙 냄새가 뒤섞였다. 새소리도 달랐다. 낯선 땅의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현과 청아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움직였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카게무샤가 알려준 방향. 항구에서 북쪽으로 산길을 따라 두 시즌. 소나무 숲을 지나면 절벽 위에 요새가 보인다. 두 사람은 말 없이 걸었다. 산길은 가팔랐다. 이슬이 맺힌 프리피 발목을 적셨다. 현은 도포 자락을 걷어 올렸고 청아는 거물 등에서 손으로 옮겨 쥐었다. 한참을 오르다 현이 낮게 말했다. 밥은 먹었소? 청아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답했다. 매서 먹었소. 그게 밥이요? 말린 쌀 몇 주미. 공자는요? 나는 못 먹었소. 뱃멀미 때문에. 청아가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내 현에게 건넸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떡 2개였다. 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야, 언제 챙긴 것이오? 무상 보겠어요. 나 줄 것까지 챙긴 것이오. 청아는 대답하지 않고 앞만 보며 걸었다. 귀가 살짝 붉어진 것은 아침 안개 탓이라고 해두었다. 현은 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달고 따뜻했다. 이 차가운 산길에서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다. 이 사람은 참. 소나무 숲을 지나자 절벽이 나타났다. 그리고 절벽 위에 요새가 있었다. 높은 목자의 담장, 곳곳에 배치된 경비들. 담장 너머로 기와지붕 하나가 보였다. 규모가 상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삼도회가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거점이었다. 경비가 최소 20은 되겠소. 청아가 낮게 말했다. 정면은 무리오. 현이 요새 주변을 훑었다. 절벽 쪽 담장이 났소. 그쪽으로 오르면. 잠깐. 청아가 현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이 동시에 멈추었다. 소나무 숲이 고요했다. 바람도 없었다. 새소리도 끊겼다. 너무 조용하다. 현의 손이 벽옥 쪽으로 갔다. 청아의 거미 칼집에서 반치 빠져나왔다. 그때였다. 소나무 위에서 그림자가 떨어졌다. 하나가 아니었다. 좌우에서 동시에 3, 5, 7 삼도회의 경비들이 소나무 숲 전체에 매복해 있었다. 카게무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미야모토 켄의 귀는 100리박 소리도 듣소. 당신들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오. 기다리고 있었다. 청아가 먼저 움직였다. 거미 아침 안개를 갈랐다. 첫 번째 경비의 검을 흘려내고 두 번째에 손목을 꺾었다. 연속으로 3번, 4번. 청아의 검술은 화려하지 않았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냈다. 현은 뒤쪽을 맡았다. 피리를 불 겨를이 없었다. 벽옥적을 단단히 쥐고 접근하는 경비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눌렀다. 무기 없이 싸우는 현의 몸놀림은 기생집에서 느른하게 술을 마시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7명이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은 짧았다.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숨을 고르는 순간 요새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미야모토 켄이 걸어 나왔다. 60에 가까운 나이였다. 머리카락이 희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눈꺼풀이 내려앉아 있었다. 오래전부터 빛을 잃은 눈이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허리에 칼 2자루, 등에 칼 하나, 3자루의 칼이 아침빛에 차갑게 빛났다. 삼도류 산더류. 미야모토 켄이 멈추었다. 두 사람과의 거리는 10걸음. 와스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조선의 피리소리와 조선의 검.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 내 귀가 계속 따라갔다. 현이 벽옥적을 손에 쥐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왔는지도 알겠군요. 알지? 미야모토 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들 때문이지. 그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3자루의 칼이 동시에 뽑혔다. 현은 순간 숨이 막혔다. 3자루의 칼이 만들어내는 기류가 달랐다. 한 자루씩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셋이 하나의 흐름으로 엮여 있었다. 마치 바람처럼 어디서 올지 예측이 되지 않았다. 눈이 없는 자가 어떻게 싸우는지
현은 이제 알 것 같았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소리로 공간 전체를 파악한다. 그렇다면 피리 소리는 양날의 검이었다. 미야모토 켄의 귀를 교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었다. 청아가 먼저 달려들었다. 검이 미야모토 켄의 왼쪽을 향했다. 켄이 왼손에 칼로 막았다. 쇳소리가 울렸다. 청아가 방향을 틀어 오른쪽을 쳤다. 오른손 칼이 막았다. 연속으로 5번. 청아의 공격이 모두 막혔다. 눈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빈틈이 없었다. 비바르구나. 미야모토 켄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발소리가 너무 정직하다. 등에 3번째 칼이 뽑혔다. 3자루가 동시에 움직였다. 청아가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3번째 칼끝이 청아의 왼쪽 팔을 스쳤다. 붉은 선이 그어졌다. 정가! 현이 반사적으로 외쳤다. 미야모토 켄의 고개가 현 쪽으로 돌아왔다. 실수했다. 켄이 3자루가 현을 향해 쏘아졌다. 현은 몸을 굴리며 피했다. 칼 하나가 도포 자락을 찢었다. 또 하나가 땅을 파고들었다. 3번째가 현의 오른쪽 어깨를 향했다. 네! 청아의 검이 그 칼을 쳐냈다. 몸을 날려 현과 켄 사이에 선 것이었다. 팔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청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둘 사이에 잠깐의 눈빛이 오갔다. 말이 필요 없었다. 현이 벼곡적을 입에 물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입술만 대고 숨을 참았다. 미야모토 켄의 귀가 현 쪽을 향했다. 피리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순간 위치를 파악하여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청아를 바라보았다. 눈빛으로 물었다. 준비됐소? 청아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됐어. 현이 움직였다. 소리 없이 미야모토 켄이 왼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았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켄의 귀가 현을 쫓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다. 그 순간 청아가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미야모토 켄의 귀가 혼란했다. 왼쪽에 현, 정면에 청아. 두 소리가 동시에 들어왔다. 찰나에 망설임이 생겼다. 3자루의 칼이 정면을 향했다. 지금이다. 현이 벼곡적을 불었다. 니리리리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번 소리는 달랐다. 단순한 음이 아니었다. 여러 방향에서 울리는 것처럼 산과 절벽을 타고 반사되어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소리였다. 미야모토 켄의 귀가 무너졌다. 평생 소리로 공간을 지배해온 그에게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눈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빛을 잃은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3자루의 칼이 흔들렸다. 청아가 그 틈을 파고들었다. 검둥으로 켄의 손목 2곳을 연속으로 강타했다. 손에서 칼 2자루가 떨어졌다. 3번째 칼을 쥔 손이 남았지만 청아의 검끝이 그 손목에 닿아 멈추었다. 끝이었다. 미야모토 켄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나 칼을 다시 들지도 않았다. 천천히 손을 내렸다. 3번째 칼이 땅에 떨어졌다. 긴 침묵이 흘렀다. 피리 소리를 반사시켰구나. 미야모토 켄이 낮게 말했다. 절벽과 소나무를 이용했어. 나는 그 소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현이 벼곡적을 내리며 말했다. 여인들이 어디 있어? 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요새 안쪽으로 돌렸다. 찌하간거 열쇠는 내 허리춤에 있다. 청아가 열쇠를 가져갔다. 현이 켄을 바라보며 말했다. 3도 후에는 오늘로 끝이오. 미야모토 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요새 지하 창고에는 23명의 여인이 있었다. 부산 포구에서 이미 구한 열댓 명과 합치면 37명이었다. 조선 팔도에서 끌려온 이름들,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 청아가 창고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찡그리며 빛을 향해 올려다보는 얼굴들,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눈빛들. 누군가가 먼저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울음이 번졌다. 청아는 무릎을 꿇고 가장 앞에 있는 여인의 손을 잡았다. 와인칸소, 이제 집에 가오. 그 목소리가 떨렸다. 청아가 목소리를 떠는 것을 현은 처음 들었다.
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창고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악행으로 시작된 길이, 청아의 원한으로 이어진 길이 이 낯선 일본 땅에 지하 창고까지 닿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길이 여기서 무언가를 완성하고 있었다. 현은 벽옥적을 입에 물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냥 입술로 느꼈다. 차갑고 매끄러운 옥의 결이 따뜻해지는 것을. 요새를 나서는 길. 두 사람은 여인들을 앞세우고 산길을 내려왔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안개가 걷히고 나가사키의 하늘이 드러났다. 조선의 하늘과 다르지 않았다. 같은 파란색이었다. 청아의 팔에서 아직 피가 멈추지 않았다. 현이 옆으로 다가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천으로 다시 묶었다. 아파요? 조금이 아닌 것 같소. 청아가 작게 웃었다. 많이 아파요. 현도 웃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37명의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낯선 나라의 아침 햇살이 그 위로 쏟아졌다. 현이 걸으며 낮게 말했다. 돌아가면요. 월양루 같은데 다시는 안 가겠소. 청아가 걷던 발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그 말 기억해 두겠소. 기억해 두시오. 나도 지킬 것이오. 청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귀만 붉어진 것이 아니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현은 그것을 보고 벽옥적을 꺼내 불었다. 띠리리 산길의 피리 소리가 번져나갔다. 낯선 땅의 아침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집처럼 들렸다. 조선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현은 노를 저으며 청아를 바라보았다. 청아는 뱃머리에 앉아 조선 쪽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다. 팔의 상처에 천이 묶여 있었다. 현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 원한은 다 풀렸소? 청아는 잠시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원한은 오래전에 끝났소.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소? 청아가 현을 돌아보았다. 초록빛 눈동자 아침 햇살이 가득 담겼다. 한참 후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 이것이 남았소.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현은 노 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입꼬리는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시즌2 끝, 시즌3로 이어집니다.